안녕하세요, 딜스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올렸던 영상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재생목록 수능 국어 가서 영상 4개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기출 분석을 하지 않고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 영상은 기출 분석의 5단계 역할을 해주는 영상입니다. 꼭 분석하고 영상 보세요. 절대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이면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잘 안 맞는다면 좋은 점만 뽑아간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17구평 칼로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푼 거 가져와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31번 넘기고 32번 A 어디인지 체크해주고, 33번도 얻을 거 없었고 34번도 얻을 거 없었네요. 그럼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서 18세기 열의 실제와 칼로릭, 잘 모르니까 C로 바꿔주고,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까먹을 것 같으니까 밑줄 쳐주고, 그 다음에 열기관, 열효율, 잘 모르니까 AB로 바꿔주고, 또 A는 높은 온도에 열어내서 열을 흡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솔직히 읽어봤자 까먹을 것 같으니까 체크해주고, B는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일의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는 항상 식으로 써주면 굉장히 편합니다. 식을 쓸 수 있는 건 꼭 식으로 써주세요. A 흡수 열분의 A 한일의 양. 그리고 이제 쭉쭉 읽어 나가면서 카르노는 또 이것도 뭐 바꿔주고 싶으면 K로 하고, 안 바꾸고 싶으면 너무 복잡한 것 같으면 안 바꾸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카르노는 어쩌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이게 갑자기 뭔 소리야. 그리고 이제 뭐 물의 양과 한일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까먹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줄 한번 쭉 쳐주고, 물이 높이 차이 이동하는 거 어쩌고,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또 모르니까 그냥 밑줄 한번 쳐주고, 그리고 줄도 뭐 잘 모르면 그냥 J라고 하고, 이것도 굳이 J라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뭐 어쩌고 저쩌고 실험을 했는데 그게 2라는 실험이었다. 그러니까 일당량도 잘 모르니까 2라고 바꿔주고, 이것도 뭐 해보니까 뭐 1kcal 열을 얻기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측정하였다. 위에 부분 잘 내가 못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체크해주고,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이다. 등가성을 갖는다. 뭐 쭈쭈쭈쭈 읽어주면서 뭐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그리고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이 등가성을 가지며 뭐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거는 뭐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친구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주고, 그리고 톰슨은 칼로릭의 어쩌고 열 A에 대한 설명이 위배된다고 지적을 했고, 카르노의 이론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것은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어쩌고 저쩌고 유지될 수 없겠다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물음표 쳐주고 체크해주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B에 대한 카르노의 이론은 근데 CU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대요. 근데 이런 가정에서 출발하여 열기관의 열효율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뭐 대충 체크해 주는데 그냥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거를 CU라는 놈이 증명했구나, 이 정도로만 넘어가시면 되겠죠. 또 이 CU라는 놈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는 반대되는 어쩌고 저쩌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을 했는데, 일로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솔직히 읽어봤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체크해주고 물음표 치고, 이러한 방향성과 비대칭성에 대한 논의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량인 엔트로피의 개념, 그냥 이것도 밑줄 쳐주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었어야 됐다. 이게 되게 못 읽은 것 같죠? 근데 이것만 해도 문제가 잘 풀립니다. 윗글로 볼 때 A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A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A를 보면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 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그 앞에 설명이 그냥 안 맞다. 그러니까 그거 얘기잖아요.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 뭔 소리인지 몰라요.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었다. 칼로릭이 열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이제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카르노의 열기관 설명이 틀렸다. 이건 알 수 있죠. 밑에 있는 내용도 뭔 소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열은 칼로릭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32번에서 2번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점은 이 시험이 국어 시험이라는 거예요. 저 부분을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알아볼까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1 플러스 열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또 위에 문단을 보면 상호 전환이 가능함을 알 수 있죠. 근데 칼로릭 이론에 따르면 열은 칼로릭, 이게 1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열 칼로릭이 그냥 없어지지 않고 이동만 하는데 일은 그냥 생겨버린 거니까 1 플러스 열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따라서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 아니다. 근데 이걸 시험장에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뭐 이과 학생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게 과학 시험이 아니라 국어 시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읽어도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바로 33번 볼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열분의 1 딱 써주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전혀 모르겠죠? 문제를 봤을 때 전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 문제 다시 읽어주고 보기 꼼꼼히 읽어주세요. 보기를 다시 보니까 줄의 실험과 열기관의 E는 뭐가 다른지를 파악하면 되겠죠. 근데 그래도 아직 답의 실마리가 잘 안 보여요. 그럼 이제 내가 체크한 부분들 있죠? 그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까먹을 것 같거나 잘 이해 못한 부분이 체크한 부분인데 당연히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체크된 부분에 있겠죠. 체크된 부분 쭉 보면서 딱 봐도 관련 없는 것들은 지우고 대충 관련 있어 보이는 것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와 관련이 없죠. 톰슨이 카르노 지적하고 클라우지우스가 작동운도 이론 증명한 거 이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맞은 문단 체크해주고 그럼 이제 체크된 부분을 쭉 살펴볼게요. 열기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고 식이 똑같이 열분의 1인 것을 확인하긴 했는데 일단 당장 문제를 풀리게 해주는 파트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줄의 실험에 대한 내용이니까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아까 잘 못 읽었다고 체크를 해뒀죠. 처음 읽었을 때 캐치 못한 부분을 잘 살펴봅시다. 일당량 실험을 했고 열기관 대상이 아니었고 이 열로 바뀌는 실험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 여기까지 봤는데도 문제 실마리가 안 나오네요. 그럼 이제 내가 잘 이해 못한 마지막 문단에서 뭔가 단서가 나오겠죠? 방향성이 있다는 것에 좀 여기 부분은 뭐 관계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넘겨버리고 또한 1이 열로 전환 이 부분을 좀 보기 쉽게 정리해 볼게요. 1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열은 1로 100%가 안 된다. 열 효율이 100%가 안 된다. 달리라는 표현으로 봐서 1이 열로 전환될 때는 100% 전환이 가능함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열 효율이 뭐였더라 하고 보니까 저식을 나타내는 거였네요. 아 그럼 밑에 놈이 열기관 관련 얘기를 하는 놈이니까 위에 놈이 줄 관련 얘기했고 1, 열 실험하는 것도 맞았고 그럼 줄의 실험 결과는 100%니까 100% 아닌 것보다 항상 크겠네요. 그래서 답이 5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체크한 부분을 보는 시간이 길었는데 실제로는 내가 정확히 이해 못한 부분인데 봐줘야 할 부분이 맨 밑 문단이니까 먼저 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눈으로 쓱쓱 보는데 생각보다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저의 설명을 위해 말을 하다 보니 오래 걸린 거고요. 이 문제는 확실히 어려운 게 맞아요. 길게 설명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의 사고 흐름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뭐 왜 이렇게 어려워? 문제 보기 다시 읽어보면서 뭘 물어보는지 파악하자. 줄의 실험과 열기관 관련 차이를 물어보고 있네? 근데 아직도 모르겠다. 내가 체크한 부분에 무조건 답이 있겠지. 체크한 부분 중 아예 관계없는 부분 빼고 살펴보자. 맨 밑 문단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거죠. 칼로릭을 제일 먼저 설명한 이유는 첫 번째, 실전에서 지문을 읽다가 이해하기 힘든 파트가 나왔을 때 대처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문제가 안 풀렸을 때 내가 문제를 대충 본 게 아니라면 체크된 부분만 보면 답이 나온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17구평 콘크리트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문제에서 뭐 딱히 얻을 건 없었고요. 바로 지문으로 들어갈게요. 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 어쩌고 저쩌고 뭐 천천히 읽어도 어차피 다 까먹죠. 빠르게 읽고 체크해둡니다.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 골재라는 표현이 익숙치 않다면 앞으로 골재라는 표현이 나올 때 모래나 자갈 같은 거 이렇게 바꿔 읽으면 됩니다. 까먹을 것 같은 거 밑줄 쳐주고 수화 반응 잘 모르면 A 반응이라고 바꿔주고 또 밑줄 쳐주고 당연하게 이해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은 넘겨주고
누르는 힘인 압축력, 당기는 힘인 인장력 이렇게 나왔는데 이 표현도 익숙치 않으면 앞으로 압축하는 건 누른다, 인장하는 건 당긴다 이렇게 바꿔서 보시면 되겠죠.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을 해주면서 읽어주면 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 또 까먹은 거 체크해주고, 포화 성비 모르니까 체크해주고, 크다 작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 있죠. 마찬가지로 식 써줄 수 있는 거 식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뒤에 내용은 그냥 쭉 읽으시면 되고요. 27번은 답이 너무 명확해서 답 고르는 것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27번을 설명하는 이유는 추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추론하는 게 뭐죠? 추측하는 거죠. 추론 문제는 문학선지 판단하는 거랑 비슷해요. 내 생각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합리적인 추측이다, 합리적인 추론이다, 그럼 맞다고 보는 거예요. 27번 1번 선지를 질문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저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질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철제가 콘크리트보다 당기는 힘에 대한 저항이 큰 건 나와 있고, 철근 콘크리트가 그 두 개를 합친 건데 철근 콘크리트가 더 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철근 콘크리트가 철제보다 당기는 힘에 대한 저항이 더 크다, 이게 보편적인 추론이라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죠. 바로 28번 가겠습니다. 자, 보기를 읽어주면서 정리해주고 정리해주고 포화성비에 대한 식을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 식을 써줍니다. 델타 높이분의 델타 지름, 여기 절대값 씌우면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포화성 비와 동일하다고 하니까 한쪽은 0.4, 한쪽은 0.15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선지를 보겠습니다. 2번에서 5번 선지를 보니까 딱 보면 P의 식 가지고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A는 높이 100 변하면 지름 30 변하고, B는 높이 100 변하면 지름 15 변하고, 그럼 4번이 답임을 그냥 알 수 있고요. 1번은 체크된 부분 찾아주시면 보라색 부분을 근거로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7수능 보험 39번 가를 봐주면 되겠죠. 밑줄 쳐줄 부분 밑줄 쳐주고, 식 써줄 수 있는 부분은 식 써줍니다. 보험료는 보험금 기대값, 보험료 총액은 보험금 총액. 근데 보험금 기대값은 사고 확률 곱하기 수령할 보험금, 보험료율은 보험금 분의 보험료. 이거는 사고 확률, 전제는 공정한 보험일 때죠.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39번 보면 공정한 보험이 적용된다고 했죠. 그럼 저식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네요. 저식 가지고 풀면 쉽게 답 나오죠. 다음으로는 17수능 반추위 지문입니다. 문제 보고 내가 어딜 봐줘야 되는지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 밤새면서 작업 중인데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더 대충 작업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말할게요. 저 비섬유소의 물결 S는 S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not S. 지문에서 F 이런 식으로 바꿔주긴 했는데 저는 ABC로 하는 게 안 헷갈릴 것 같아서 ABC로 봤는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숙신산에서 또 S를 써서 겹쳤다 이럴 수 있는데, 애초에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건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섬유소랑 숙신산이랑 헷갈릴 일이 없어서 그냥 S로 써줬습니다. 똑같은 문자 거슬릴 것 같으면 다른 문자 쓰셔도 괜찮아요. 그냥 숙신상 이렇게 자체로, 네모 자체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증가하고 뭐가 감소하고,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런 거, 집 낼 때 이런 거 있죠. 문제 내기 너무 좋은 서술입니다. 꼭 정리해 주세요.
33, 34, 36번은 그냥 쭉 푸시면 되고요. 헷갈리면 체크해둔 부분 봐주시면 되고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35번 문제를 보면 기억이 가능한 이유죠. 기억은 왜 반초동물도 섬유소 분해 효소가 없는데 섬유소 비섬유소 왜 둘 다 에너지원을 쓸 수 있냐 뭐 이건데 이 이유를 맞춰보세요 하는 건데 보기를 보시면 가는 S랑 나레스 관련 나는 반초동물의 에너지원 관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는 빨간색 나는 파란색으로 체크해주면 일단 나는 파란색을 보고 미생물이 생성한 대사산물임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합성된 포도당은 아니니까 당연히 답이 1번이긴 한데 내가 합성된 이라는 표현을 못 보고 문제를 푸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1번, 4번 중에 고민을 하셨겠죠? 그럼 둘 다 맞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답이 여러 개로 보이는 상황이면 항상 답은 무조건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분명 이상하게 읽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일단 문제, 보기, 선지 쭉 다 읽으세요. 이때 문장을 볼 때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선지를 볼 때 한 단어 한 단어 잘 살피시면 됩니다.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그냥 포도당이 아니고 합성된 포도당이네 하고 보면 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답이 2개 이상으로 나올 시 내가 대충 읽은 부분이 무조건 있구나를 깨닫고 다시 매우 꼼꼼히 읽어보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래도 답이 안 보이면 지문을 잘못 읽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실전 상황에서는 그냥 패스를 하고 시간이 나왔을 때 다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 6평 유비논증입니다. 점점 영상이 날림이 되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나름 피땀 눈물을 흘리며 만든 영상이에요. 23번만 보겠습니다. 나를 보고 푸는 건데 문제를 보고 헷갈리면 지문 읽고 보기 쉽게 정리하세요. 이때까지 단순하게 보기 쉽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억하고 풀리는 거 많이 보셨죠? 저 지문에서 나온 그림이랑 보기에서 나온 그림이랑 대응되면 되겠죠? 근데 가 어떤 게, 라 다른 게 중에서 어느 놈을 인간 포지션에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다른 거 그려줍니다. 그럼 다 나를 그려줄 수 있겠죠? 그럼 가가 A자리, 라가 인간 자리임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은 17수능 총체주의 포포카인 지문입니다. 체크해야 될 것들 총체주의 ABC 체크하고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너무 힘드니까 필요할 때만 말할게요. 읽어도 뭔 개소리야 이런 느낌 들면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물론 충분히 이해 가능한 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된다는 필연성 개념에 의존하고 이게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된 순환론에 빠진다.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엄청 어렵게 써놓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본인은 아니다. 난 이해 못했다. 그럼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17번에 4번 볼까요? 만약 뭔 소리인지는 완벽히 못했어도 그냥 똑같이 선지에 넣어둬서 답 고르는데 큰 문제가 없었네요. 칼로릭에서 설명했던 거랑 비슷하죠? 이게 철학 시험이 아니고 국어 시험이라는 점 명심하세요. 18번에서는 5번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 배고프면 사과나 배를 먹는 A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누가 A는 배고프면 배를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찝찝한 느낌이 들죠. 사과나 배를 먹는다고 해서 배고프면 배를 먹는다고 딱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5번이랑 비슷합니다. B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A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맨 마지막 문단에서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랑 이런 거다는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17국어 비문학 정리를 마쳤는데요. 밤새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새면서 허겁지겁 만드느라 솔직히 제가 원하던 퀄리티는 못 보았지만 개떡같이 만들어도 찰떡같이 흡수하는 구독자 여러분을 믿습니다. 긴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